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 1962년 5월생 이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연금 받기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정보들이니까 한 번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잘못 알면 손해이고요. 몰라도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보시면 내 연금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째, 내가 받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납부 금액과 납부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확인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길게 납부하면 납부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납부 금액이 많은 분들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예상 금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납부한 금액, 가입 기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2025년 현재 만 63세가 되시는 1962년생이 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5월생이라면 6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이고요. 양력, 음력 구분하지 않습니다. 2029년부터는 64세가 되는 1965년생이 받을 수 있고요. 2033년부터는 196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기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받는 시기를 적절히 잘 판단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5년 일찍 당겨받는 조기연금, 정상연금,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이 되고요. 웬만한 효자, 효녀보다 더 철저히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안정성이 높고요. 국민연금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 정도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받는 연금 외로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에게 드리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받는 연금이므로 가족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양가족이 많아도 그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되고요.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부양가족연금은 인상이 되어서 배우자의 경우는 연간 30만 33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자녀나 부모의 경우는 20만 160원으로 인상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주소만 같이 되어 있다면 양가 부모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는 연금 외로 받으니까 해당되면 꼭 신청하셔야겠죠. 넷째, 만약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인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그 아내나 자녀가 유족연금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던 금액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재혼 후에 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당하고요. 앞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째,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되나요? 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받는 연금에서 50%까지 정률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이 깎이고요. 최대로 깎일 수 있는 금액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50%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A값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A값을 초과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감액 기간은 소득이 있는 5년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초과한 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 A값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24년에 A값은 대략 299만원 정도였고요. 2025년에는 308만 9,06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A값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월급여라기보다도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 이후의 금액이고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이후를 말합니다. 6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피부양자에 등재되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피부양자 탈락 시에는 건보료를 낼 수가 있고요. 재산이 많은 경우는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강화되어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을 167만 원만 받아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은 100%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으로는 근로, 사업소득,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만약 다른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고 건보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신 후 건보료 폭탄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서 자녀 등의 피부양자 등록에서 탈락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일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면 지금의 선택이 20, 30년의 노후 생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